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이라고 하고요. 네, 첫 번째 선생님은 이명식 선생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인천의 생활이 처음 시작할 그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어요. 이 당시 정년퇴직이 2016년 9월 30일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1년 병행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대로 정반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였기 때문에 되새겨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떤 자서전적인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1년 6개월에 선생님 지금부터 20초 남았습니다. 상황을 한번 좀 나름대로 정신인들의 당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갖다가 30년 넘게 이제 부부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경험적인 거 그리고 이제 노하우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할 때 행복할 수 있었던가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녹여내가지고 이 책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요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 수많은 이제 어떤 그 강의가 있지만 경험이 전달되지 않는 강의는 이 피부에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책 자체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30년차 부부의 행복한 결혼 이렇게 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 전공이고 아내도 상담 전공이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썼죠. 이제 저희 마음속에 저희 경험 속에 녹여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내와 이렇게 그냥 협의하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게 오해가 풀어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힐링 부분이 이제 이 책이 그냥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아내도 힐링이 됐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그냥 보람이 이제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저도 둘이를 똑같이 사랑을 해준다고 하는데 둘째는 왠지 모르게 뭔가 큰아이의 그늘에 가려서 막 움츠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책은 오직 우리 태훈이를 위한 책입니다. 초등학교를 앞둔 태훈이의 마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태훈이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됐던 것 같고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런 글은 내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적 책 쓰기 이제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손톱에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책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인들이 손톱을 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대로 이렇게 성취하게 실패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책 형성에 대한 글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톱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분도 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가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명성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위로였었던 것도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에코업들의 수다라고 환경 관련된 부천 마을 라디오를 좀 오래 하면서 그 안에서 나눴던 환경에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 먹고 입고 쓰고 놀고 이런 모든 것 생활 전반에 관련된 얘기랑 혹시 주변에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기 조희정이고요. 눈물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냈고요. 이 당시가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되게 불안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 1일 전이 지도자 양성과정 하면서 어떤 걸 주제로 책을 쓸까 하다가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매 일기 쓰듯이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희 가족, 내 이웃들처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들, 제 속내, 그리고 1일 1조 수업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걸 그냥 고스란히 한 5개월 동안 쭉 이렇게 쭉 썼던 글입니다. 장르는 그쵸? 에세이고요. 감사합니다. 3기 수료하면서 쓴 책은 그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함께 읽고서 이야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주얘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수업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쓴 책은 하나의 주제로 같이 좀 공통된 주제로 책을 만들었으면 해서 아이들이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상상해서 쓰는 미래일기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혜롭게, 지혜답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지혜롭게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제 이름이 최지혜라서 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혜롭게, 지혜답게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너무 이렇게 노출하면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일기 같은 얘기여가지고 상담가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은 작년에 라디오 할 때 저희 최지은 선생님이 고개 마술 때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경아 선생님 책도 저희가 라디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언제든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좋게 주셔가지고. 올해 더 많은 선생님들 책을 소개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르는 동시인데요. 지금 뭐해? 저는 아직 이 순간까지도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사랑만큼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사랑이 최고 아닐까? 근데 사랑을 하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여도 구두 이야기 또는 연필 이야기. 이야기는 그 일본식으로 말하면 동경불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그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대상에 대한 사색과 관조를 해야 본질이 드러나고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붙였고, 제가 아이가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전부 다 30대 이제 중반서부터 20대까지 있는데, 나중에 손자들, 손주들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물질적 줄 건 없으니까는 정신적 자산 삼아서 동시집 4권을 쓰려고 만든 것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60 넘은 사람이 동심의 세계를 들어가서 동심을 가장해서 시를 쓰려니까 시의 진실성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껏 어려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져야 좋은 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추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작년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엄마들을 만나면 항상 고민이 집에서 아이들이 핸드폰 한다. 뭐하고 놀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집에서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 책을 했는데 요리, 과학, 신체로 해서 3가지 분야로 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바코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서 그 놀이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하게 됐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권양숙이고요. 제가 이 책을 발간하실 때는 제가 최초의 회곡지원인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10년 동안 청소년들 수업을 했어요. 자유학기제를. 그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영국 대본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많이 부족해요. 한없이 가벼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체험생들의 기운을 받아
좀 더 좋은 희곡 작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박경순입니다. 저는 제목이 치킨 먹고 갈래예요. 저희 남편이 치킨 가게를 하거든요. 한국역에서 한 동네 한 자리에서 15년 치킨 가게를 하면서 딱 그 15년이라는 숫자에서 아시죠? 여러 가지 트렌드도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리고 코로나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저희 가게를 오셨던 손님들의 이야기와 또 손님들의 이야기를 쓴다고 썼는데 맨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를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초창기 때 가게에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를 했었는데 이 가게를 하면서 타인을 서비스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함부로 다른 가게 가서 진상짓 안 하게 되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이 책을 쓰면서 한 번 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책 속에서는 새벽에 치킨을 먹으러 오는, 저희가 이제 새벽에도 치킨집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문 닫는 치킨집이어가지고 새벽에 치킨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정상적인 연인이었을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옛날이기 때문에 좀 15년 전에는 외상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 여러 손님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이경수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인공인 단편 소설집을 썼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큰아이랑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세이집을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나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좀 오랫동안 제 마음속 생각하고 있었던 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봤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써보자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막 즐겁지는 않고 조금은 좀 우울할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나, 우리 주위에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책은 제가 아는 거, 관심 있는 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아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저랑 노는 거, 저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있었던, 내가 나랑 이야기했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게 하고 나서 느꼈던 건 글이, 책이 저한테 시작이었고요.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이걸로 내가 노래를 만들고 나의 영화를 만들고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저는 책을 늘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0 딱 되었을 때 책을 쓸 기회가 있다라고 상기의 윤정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사기로 등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글을 써본 상태이고, 처음은 소설, 대하소설 비슷하게 장편을 쓰고 싶었는데 처음 쓰니까 필력이 그래서 단편으로 6조각으로 소설인데 우리 집 식구가 읽으면 수필이다, 나는 소설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건 처음이라 아이가 그려준 거거든요. 네, 아이가 그려주면서 이제 지금 폰트를 못 따서 다 깨진 이런 상태이고, 네, 칠곡식당은 대구의 맛집입니다. 유튜브 맛집 치면 칠곡식당 뜨는데 친정엄마의 인생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랑 인터뷰를 좀 많이 하면서 우리 엄마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내용이 좀 많이 좁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라 한번 적고 싶었는데 저는 성공했어요. 이 책 만들어서 어머님께 딱 드렸는데 한나절을 다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울었다, 그 말씀을 한번 딱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엄마 알게 했다는 게 죄송한데, 그리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돈독해진 느낌이 있어서 좋지만 제가 이렇게 막 애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엄마가 가끔 너는 내 딸이 맞느냐, 전화도 한 통 안 하느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였고
네, 그래서 여기 만난 분들한테 애정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가는 게 처음으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은 곳이라서 평생 이렇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왜 길어요? 네. 저한테 시간 더 드린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준모학입니다. 이 책쓰기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한 2년 정도 꿈빛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 쓰기라면 오히려 독서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제 들어와서 1년 동안 했고요. 그런데 또 하여튼 엄청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사명강좌 이걸 쓰게 된 것은 이제 처음에 30페이지 분량의 그걸 써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썼던 그 수필, 시변잡기 그런 거 한 편 이렇게 써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제 옛날에 썼던 거 해서 이제 30페이지 막 채워서 이제 넣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강좌 뜻은 뭐냐면은, 그 공자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3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스승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우리 주위에는 스승이 있고 또 내가 이끌어줄 사람이 있잖아, 또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사명강좌를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테마로 해가지고 그 어떤 사명강좌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필을 계속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만족스러운 것은 이런 게 내가 추구하는 그 주제였더라고요. 이 사명강좌라는 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명강좌 독서토론연구소 그런 식으로 하여튼 거창하게 이름 지어가지고 몇 편? 내가 한 3편밖에 안 올렸나 지금? 한 번 저번에 올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여튼 이 사명강좌를 주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경험주입니다. 네. 저는 여기 경화쌤 때문에 1인 1저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요가를 하고 있어서 요가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많이 내뱉는 말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먹으면서도 다음 먹을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 오늘만 먹고 살 뺄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동안 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까.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제가 몸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거를 목차를 재구성하고 다시 표지까지 예쁘게 해서 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정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내가 몸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이제 이 직업을 바꾸면서 사서로 첫 발을 내디게 된 장소가 이 부천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공간에서 이제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겪는 제 나름의 직장인으로서의 출근기를 접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육아휴직 대체 사서로 있었기 때문에 11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이 정해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반까지의 내용을 담았고 이 책을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그 체전 자리에서 어떤 분이 쓰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선배 기수분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정규직이 되실 거다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덕분인지 지금은 제가 서세골과 작은 도서관의 정규직 서서로 책을 쓰면서 저희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와 동시와 유아시라는 책을 썼어요. 앞에는 제가 독서회를 했는데 독서회 때도 항상 시와 동시와 독후감, 수필 이런 거 썼던 그게 있어서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랐고요. 뒤에 유아시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하고 놀면서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기차 간다, 온다, 칙칙폭폭 뭐 이런 말
말들을 거기다 써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은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아이들하고 놀면서 쓰는 그런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며느리가 외국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외국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같이 그 책을 보고 읽으면서 그러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놀이를 하면 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기 선생님들 책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기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1인 1절을 하면서 처음 동시를 쓰게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동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동시 짓기랑 만드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동시를 쓰면서 이 동시를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동시를 이제 행 바꾸기, 연 바꾸기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동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시를 처음 써봤는데 어렵기도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김성원 선생님도 동시 이제 쓰셨다고 해서 그래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이때 썼던 동시들이라 이걸 기획해서 계속 꾸준히 동시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출판사에 냈는데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쓴 동시들을 묶어서 이제 동시 교재식으로 하나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동시랑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기 그 1인 1절 지원했던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구나. 또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또 기분도 좋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작가명을 이제 김현주 씨가 두 분이 있으니까 작가명을 그만으로 한 이유는 닉네임을 파란 하늘로 쓰고 있었어요. 메일이든 어디든 다 파란 하늘인데 네 글자를 쓰다 보니까 바다쌤하고 저하고 선생님들이 약간 하늘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한자로 김씨는 금이잖아요. 세 글자. 그래서 그만일이 됐고요. 조약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합창을 하는 계기가 생겨서 그 합창하면서 사람들하고의 어울림 또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 과정들을 좀 적었고 또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음악 감상하는 거 우울증 같은 거 치료하는데 이렇게 쓰셨던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집이 뒷편에는 있고요. 제목이 조약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떤 파도나 뭐 순탄한 것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쁜 조약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조약돌이라는 말을 좋아서 그거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바다고요. 바다와 하늘이 다 우리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저 여기가 든든히 오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 느끼고 있는. 저는 이 책 표지를 골랐는데 책 표지가 되게 깔끔하고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출판 나오니까 안 예쁜 거예요. 다른 선생님 걸 보니까 촌스러운 것 같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아한 거구나? 살짝 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좋구나 이런 거 좀 많이 얻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당시 펄벅에 관한 얘기인데 펄벅의 그 시간마다 지내왔던 인생들 제가 시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시가 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펄벅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처음 고백인데요. 이 글을 만들면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기사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재미있게 쓰질 않았구나. 이거를 제가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더 와닿는데 동시를 1인 2조 5조하고 쓰기가 재밌다고 했잖아요. 저건데. 근데 저는 그 재미를 못 느낀 것 같아서 이번에 글을 또 계속 쓰고 싶은데 쓰면 재미있는 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출판도 하고 시도 한번 써보고 계속 글쟁이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책은 제 자전적 요소의 소설이고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직업 부임인 아버지가 대대장이실 때 비무장지대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년 시절 때 뭐 철책성, 검문, 그리고 지뢰조심 이런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악몽을 꿀 때도 그곳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되게 힘들 때여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제가 그곳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지대인 곳이 저한테는 되게 안정의 장소라는 건 굉장히 삶의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제 영혼의 유령이 그곳을 좀 떠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 책을 쓴다고 하면 제 첫 이야기는 꼭 이곳의 얘기를 써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쓰고 나니까 정말 저한테 보석 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부족한 실력으로 쓰게 돼서 좀 묵혀놨다가 네네 써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아까 김성훈 선생님도 얘기해줬지만 결국 저희 삶의 목적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사랑을 하려면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어서 관심을 주려고 하면 오래 모아야 된다 해서 저도 오래 사랑하고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얘는 자서전과 에세이와 자기계발서 셋 그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전부 다 쓰면서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지금까지 되게 감명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셋 다 아니면 얘는 뭐지? 싶으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다 많이 써오면서 정리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내가 왜 그때 죽고 싶었을까? 나는 왜 다시 살고 싶어 했을까? 아니 이 일을 왜 하고 싶어졌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그냥 유스퍼라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부터 준다.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구상을 했는지 한번 좀 저 디자인 체크해 제 삶이 되게 미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그 어느 길로 나가도 못 나가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책 표지라는 특성상 어느 한 곳은 뚫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은 미로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났었습니다. 네,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의 이제 겉표지는 저희 친정언니가 서양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용이 아니고 직접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겉표지를 사용했고요. 제 뜨기반 폭력 일반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자 성을 부여받잖아요. 남성에 속하든 여성에 속하든.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성역할을 배우잖아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그 안에서 성역할에 따른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인권교육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그 다음에 젠더에 기반한 모든 폭력 사태라는 것을 알리고 또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사용했고요.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건 제가 식물을 기르면서 느꼈던 마음을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식물을 기르면서 마음을 좀 다독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책 안에 있다가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찍은 사진으로 편집을 했거든요. 여기 컬러 사진도 있고 한데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는 한번 어디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가 후보 한동수입니다. 원래 서해갑니다.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곳이라는 그곳은 바로 의미적으로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의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기 홍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상동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다가 책을 공짜로 내준다 그래서 1인 1절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토 에세이 북은 이게 예산상 안 된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마침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남편이랑 놀다가 이제 임신을 해야 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갑자기 엄마라니 하는 그 엄청난 중압감과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앞길이 막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막 다른 사람들은 단축근무를 한다는데 저는 밤에 밤 9시, 10시까지 맨날 야근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가정을 여기에다가 좀 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왜 갑자기 엄마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기를 낳아보니까 사실 이번 주 아기가 100일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으로 이제 육아 일기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사실 소설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읽으면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하고 좀 달랐고 네, 아직 어디 좀 내놓기는 부끄럽지만 사실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손을 봐서 어디 좀 내놓아 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소설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에르라고. 그 사람은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 그거를 했었는데 한국의 아니 에르노가 좀 사실은 용기가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아직 용기를 장착 중이고 그런 용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네, 조금 스스로를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